이게 프린트 4번이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질문이 간혹 있는 게 4번에 접선의 기울기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표현을 익히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는 뭐와? 순간 변화율과 같은 말이고 얘는 미분계수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식이 y는 2x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 위의 점 마이너스 1,3이라고 했으니 여기 항상 주어진 점 중에 x값이 기준이에요. x값.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x가 마이너스 1이면서 요 직선 곡선 위에 있는 그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계수 기준이 정해졌으니 이 기준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는 식을 쓰시면 돼요. 그죠? 미분계수 복습 한번 해보면 오늘 어차피 이어서 할 거니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어서오세요. 네, 어서 앉으세요. 미분계수라고 하면 a와 x가 a인 값과 그 다음에 임의의 x 두 점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x 값들의 함수값의 차이를 구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이 기울기를 x를 a에 한없이 가까이 극한을 보내면서 그냥 마치 a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처럼 하는 게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처럼 되니까 a에 붙어있는 접선처럼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x값의 차이 얘를 델타 x로 표현하면 x-a가 델타 x니까 x는 델타 x 플러스 a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x 자리를 다 이걸로 바꿔주시면 x가 a로 가면 x-a인 델타 x는 0으로 갈 테고 델타 x분의 f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fa 이렇게 된다. 그죠? 두 가지 중에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둘 다 미분계수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주어진 거니까 뭐 둘 중에 뭘 하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x자리에 이렇게 한 두 개짜리 넣는 건 좀 불편하니 얘를 그냥 해보자. 얘 형태로 써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극한에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1이 되고 fx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한 게 3이니까 3. 그럼 이제 이 fx 자리에 얘를 직접 넣어주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로 묶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면서 극한을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극한을 했을 때 0이 되는 인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미분계수나 순간변화율에 대해서 나오면 요 같은 의미의 표현들을 통해서 얘를 미분계수로 계산해야 되는구나를 이해하고 그럼 미분계수의 공식을 주어진 조건대로 표현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쌤, 저는 그 왼쪽 그 델타 x 그런 네. 저거는 어떻게?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델타 x 요 형태로 풀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리미트 그러니까 a 자리에만 마이너스 1이 구체적으로 대입되면 되는 거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델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은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y라고 주어져 있는 얘가 지금 fx가 되는 거니까 fx의 자리에 델타 x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2x 제곱인데 x 대신 델타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2 델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얘를 전개해서 이제 정리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하면 2 델타 이렇게 제곱 x 마이너스 4 델타 x 그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얘가 사라지고 분모의 델타 x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의 극한. 그러면 분모 분자의 모든 항에 델타 x가 들어있으니까 델타 x로 이렇게 약분을 하시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1분의 2 델타 x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를 여기다 0 집어넣으시면 얘는 그냥 사라지고 결국 결과는 마이너스 4 똑같이 남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배우는 이 용어 그 용어들이 표현하는 의미, 개념을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그 개념으로 표현되는 실제 우리가 실제 써먹게 되는 공식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럼 그 개념을 원하는 문제에서는 그대로 공식들 착착착착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 붙였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네. 자, 그러면 진도를 오늘 먼저 나가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하고 보기하고 기본 문제 1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기본 문제 2부터 하면서 미분계수의 조금 더 응용적인 부분하고 연습하고 해보도록 하실게요. 그냥 채점 다 했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오케이. 자, 선생님 그럼 이거 남은 건 언제? 남은 거 좀 이따가 푸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풀면서 진도 좀 하고 풀면서 질문하고 하는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몰랐는데 영상을 한 번씩 확인해보니까 빈 칠판으로 남겨놓으면 막 제가 초점을 못 잡아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몰랐네. 자, 기본 3-2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미분계수는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자라고 하면 그 미분계수의 공식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썼던 거 리미트 델타 x로 분모에 들어가는 x 값의 차이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델타 x라고 표현하는 경우 델타 x분의 f의 a 그러니까 기준이 a인 거지.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기준이 a로 정해진 미분계수를 우리가 구할 때 a에서부터 델타 x만큼 떨어진 점과 a인 점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델타 x를 분리된 두 개로 나눠서 임의의 x와 기준인 a로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함수값의 차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같은 거예요. 그럼 같은 거예요. 모두 같은 겁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 극한의 0으로 가는 극한인 얘랑 분모에 들어가는 얘랑 여기에 들어가는 얘가 다 세트예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형태여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델타 x로 표현할 때는 극한이 0으로 가면 된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도 여기 x랑 분모의 a와 차이를 구하는 이 x랑 그 x를 함수에 넣었을 때 이 x랑 동일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같은 형태여야 돼요. 얘네가 세트예요. 알겠죠? 얘네가 세트예요. 그리고 a 뭐 얘는 기준으로 값으로 줄 테니까 뭐 그럴 건데 여기 a
마이너스 뒤에 쓰는 2a, 또 마이너스 뒤에 쓰는 2a. xa의 순서, xa의 순서도 모두 일정해야 되고요. a끼리는 뒤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똑같은 형태. 앞에 박스에 들어간 애들은 모두 동일한 형태.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네, 자, 왜 이걸 강조하는지 지금 이제 기본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f 함수의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미분계수의 의미를 f 함수에 이렇게 다시를 해서 이렇게 쓰게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지금 보시면 E에서의 미분계수가 A에서의 미분계수가 2가 되는 지금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보자 하고 1번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가는 지금 극한인데 h분의 이렇게 줬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오! 보시면 얘는 뭐예요? 0으로 가는 극한을 하고 분모를 h 하나로 뒀으니 델타 x 대신 h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오케이? 델타 x 대신을 이렇게 h로 표현한 거고, 그러면 요 형태인데 얘는 여기 극한에 쓰는 이 기호랑 분모에 쓰는 기호랑 요 함수 안에 들어가는 기호랑 모두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H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애가 3H잖아요. 그쵸? 이 세 개의 H 중에 변경 불가능한 H는 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함수 안에 들어간 건 내가 그걸 어떻게 꺼내서 변경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세트가 돼야 되는 애들 중에 세트가 돼야 되는 애들이 똑같지 않아. 그러면 이미 함수에 들어간 애를 바꿔줄 순 없고 밖에 있는 애를 함수에 들어간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분수꼴이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할 것 같으면 뭐에다? 분자에도 이렇게 곱하기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3h도 0으로 갈 테니 여기도 이렇게 값의 변화는 없이 동일한 0으로의 극한이 되니 3h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차피 0으로 가는 게 변화가 없으면 굳이 여기를 3으로 안 바꿔도 돼요. h 0으로 가는 극한하고 여기 3h로 만들면 어쨌든 얘는 0으로 가니까, 그지? 얘네 둘이 일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둘이 일치하는 게. 그러면 리미트 h는 그냥 0이라고 놓으면 3h분의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되니 3h만큼 차이 나는 두 점인 거야. a랑 a에서부터 3h만큼 차이 나는 두 점, 그죠? 그런데 그 차이를 0으로 보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뭐가 돼요? 이만큼은 뭐가 된다? f 다시 a가 된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3h란 형태 자체가 그냥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3h a와 인이의 점이 지금 차이 나는 게 3h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a에서 3h만큼 큰 애와 a의 함수값의 y값의 차이, 여기는 3h만큼 차이 나는 x값의 차이니까 그 차이 3h가 나와버리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0으로 가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얘가 0으로 가면 남는 애들이 지금 이 미분계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버리면 결국 얘도 a의 거의 a 같은 점, 얘는 그냥 a인 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a 근처의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니까 마치 a에서의 접선처럼 나오고 그걸 a의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다시 A 미분계수는 2니까 얘가 2가 되면 이 값은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딴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미분계수 그지?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이번 문제는 자, 이렇게 H도 많이 써요. 실제로 델타 X 쓰려면 이 앞에 기호 붙여서 델타 X 이렇게 두 개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델타 X를 이렇게 H로도 많이 써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X값 차이를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고 그 문자가 0이 되게 그 차이가 0에 가깝게 만든다 라고 하면 얘랑 얘가 같으면 돼요. 근데 요번에는 함수 안에 들어있는 애가 H제곱이야. 근데 함수 안에 들어있는 애는 여기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함수 안에 있는 애는 못 건든다 그랬으니까 밖에 있는 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애다가 분모에 H를 하나 더 곱해서 제곱을 만들고 얘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상쇄시킬 수 있는 H를 이렇게 따로 하나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H제곱도 0으로 가니까 얘는 굳이 안 건드리셔도 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의 차이가 H제곱만큼 난다. 그랬을 때 A에서 H제곱만큼 큰 값과 A의 Y값의 차이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H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값은 X값이 H제곱만큼 차이 나는 애들인데 그 A 차이를 0으로 보낼 거니까 결국은 A 근처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A의 미분계수라고 부를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 계산했을 때 극한 계산하면 얘는 A의 미분계수가 나오고 얘를 0으로 보내면 여기에 곱해진 얘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0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2가 되는 건 뭐 상관없죠. 어차피 0이랑 곱할 거니까. 그래서 이건 미분계수 0이다. 뭐래요? 왜? 뭐라고? 뭐야? 엄청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줄 알았잖아.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3번. 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에 A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보세요. A로부터 3H만큼 큰 값과 A로부터 H제곱만큼 큰 값. 아니, 그럼 우리가 미분계수 개념대로 하려면 H 차이 나는 애들만큼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A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얘네 두 개가 다 1번, 2번에서 등장했던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1번, 2번에서 등장했던 얘네들이 저 A의 미분계수를 쓸 수 있는 형태가 계산이 되려면 FA의 형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분자에다가요. FA를 이렇게 한 번은 플러스로 한 번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FA를. 왜냐면 똑같은 값을 풀마로 쓰면 일단 값의 변화는 없죠. 하지만 내가 필요한 형태는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하나에서 FA가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로 얘랑 얘를 이렇게 짝지어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 얘와 가운데 붙어있는 얘네 둘을 짝지어서 써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3H의 마이너스 FA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꺼번에 써볼까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쓸 때는 얘 앞에가 플러스가 될 수 있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어서 써주시면 돼요. F의 A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FA 이렇게.
그런 다음에 분모에 있는 h를 요렇게 하나, 그리고 다음에 요렇게 하나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하나 이렇게 생기고요.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마이너스 a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fa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리미트는 수렴값이 나오는 형태들에 대해서는 분배가 가능해요. 왜냐면 어차피 수렴값이 각각 존재하는 애들은 같이 연산해도 각각의 수렴값으로 연산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렴값이 확인이 되는 애들은 리미트를 분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1번의 형태였고 얘가 2번의 형태였으니 우리 이미 계산해 놨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온 계산은 6이 나왔고 뒤에 나온 극한 계산은 0이 나왔으니 이 계산은 6-0을 해서 6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를 이제 처음 할 때도 뭘까 했는데 이제 응용을 하니까 또 다시 또 뭘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짝이 되는 애들,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애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걔네들을 똑같이 맞추는데 분자에 있는 함수식에 들어있는 애들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없으니 분모에 있는 애를 맞춰주면 되는데 분모에 필요한 값을 곱하거나 할 때 어디에도? 분자에도. 그렇지. 꼭 같이 해주면 된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자, 정리하고 넘어가서 3-3으로 가볼게요. 자, 3-3으로 가시면 fa1은 함수값이 3이고 1에서의 미분계수는 2다. 이렇게 되는 다항함수가 있대요. 자,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해보자. 1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의 1. 그럼 이것도 보세요. 아까 미분계수 2개 썼을 때 첫 번째 델타 x 썼던 거를 방금 2번에서 연습했던 거고요. 그쵸? 그냥 x와 a의 극한으로 계산하는 걸 여기서 쓰는 건데 괜히 지웠어. 괜히 지웠어. 여기서 쓰는 미분계수를 이렇게 일 때 앞에 있는 얘들끼리 같아야 되고 뒤에 있는 얘들끼리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뒤에 1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 없이 같아. 그지? 근데 보시면 여기 x인데 여기가 x 제곱인 거야. 여기는 예쁘게 x라고 딱 들어있는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함수 안에 들어있는 x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x로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다항식으로 들어있으니까 여기서만 x를 없앨 수가 없잖아. 그쵸? 자, 그래서 저 지금 분모에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함수에 들어있는 값 그대로가 빼기가 되는, 즉 x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나오게 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이 경우는 뭐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그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fx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분모에 곱해지는 얘들 중에서 미분계수에 쓸 얘만 이렇게 분자와 짝을 지워주시고 얘를 조금 분리해서 써주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에 fx 마이너스 f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계산은 1 근처로 가는 기울기의 계산이므로 1에서의 미분계수 f-1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x에 1 넣으면 2분의 1 되겠죠.
따라서 1에서의 미분계수가 2니까 계산하면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조건 그거예요. 짝이 되는 애들끼리 무조건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식을 내가 변형해 주는 거. 그게 제일 포인트죠. 그래서 아까 3-2에서는 델타 x의 형태로 써서 x의 차이를 한 문자로 표현했을 때 미분계수 식에서 계산해 주는 거였고, 지금은 임의의 x와 기준값 사이의 차이로 썼을 때를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함수에 들어있는 형태가 항상 위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얘는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 분자에 있는 얘로 전체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의 이렇게 되고 전체 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모에 분수 전체 중에 분모에 지금 이런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의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함수 안에는 x와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x 값도 x 빼기 1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 그쵸? 네.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x-1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고 fx 마이너스 f의 1 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차피 이 x가 1로 가는 극한은 x가 없는 분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분자에는 따로 안 쓰시고 여기 x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모에만 써주셔도 돼요. 뭐 분수 전체에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극한을 계산했을 때 얘네들을 뭉쳐서 극한을 적용하면 f'1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얘는 f'1 곱하기 3분의 1 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럼 얘가 2여서 3분의 2가 되니까 전체 결과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한번 또 싹 지우고 갑시다. 아이 저 카메라님이 상전이네. 아이 참. 네. 자 3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요번에는 밖에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가 문제네요. 네. 함수 안에가. 함수 안이 x제곱으로 생겼으니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거죠. 여기에 제곱을 만들어주려고 그럼 여기다 전체 x를 곱할까? 그럼 뒤에가 변해버리죠? 그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얘 1은 그대로 있으면서 얘가 제곱이 될 수 있는 합차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시면 되고 분자에도 똑같이 다시 한번 x 플러스 1을 곱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분모에 곱한 x 플러스 1과 계산이 되면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의 1이 돼서 함수 안에 들어있는 값과 밖에 있는 값이 동일하게 돼서 요 두 x값에 대해서 그 짝이 되는 y들의 차이가 되니까 그쵸? 기울기가 되고요. 물론 x제곱을 1로의 극한을 보내야 되는데 x를 1로 보내면 제곱도 당연히 1로 극한이 가잖아요. 그쵸? 따라서 굳이 얘를 바꿔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x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극한 계산했을 때 요 형태에는 1로 가는 극한을 해서
f-1이 나오고 이 극한을 요 x에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2가 되니까 2 곱하기 1의 미분계수.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4번. 4번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f의 1 마이너스 fx제곱이에요. 하. 아주 희한하죠? 네, 아주 희한합니다. 보시면 얘로 미분계수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거 쓰라고 더 쓰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 미분계수 단원이니까. 미분계수를 하려면 이 x가 함수에 들어있고 1이 함수에 들어있는 애들의 빼기의 형태가 필요해요. 아니면 3번을 참고로 하면 여기에 x제곱이 들어있다. 그럼 뭐 얘를 x제곱으로 맞추는 건 이제 어렵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 둘의 차이 중에 하나가 1이니까 1만 혼자 온전히 함수에 들어있는 1의 함수값의 형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f의 1의 형태가 필요하니 필요한 형태를 내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값의 변화는 생기지 않게 내가 필요한 값을 추가해 줄 때는 항상 그 값을 상쇄할 수 있는 형태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누구랑 누굴 묶어야 될까? 3번을 이게 지금 x제곱이 들어있는 형태니까 3번을 참고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f의 1의 형태가 돼야 우리가 미분계수 값 계산을 할 수 있는 걸 알았거든요. 따라서 얘랑 묶어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돼요. 그죠? 그럼 남은 둘을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좀 식을 정리해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모에는 x-1이 잔뜩 있는 채로 이렇게 둘을 묶으면 뭐가? f의 1이 공통이에요. 그래서 f1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얘네 둘은 마이너스로만 묶어서 fx제곱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분모에 있는 x-1을 하나씩 나눠주면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극한에 x-1분의 f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 얘를 플러스 쓰면 x 플러스 1과 x-1이 되기 때문에 극한을 계산할 때 1로 가는 극한을 계산할 때 0을 만들어서 계산이 어렵게 되는 x-1의 인수가 사라집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하시고 리미트 분배해서 뒤쪽에 리미트 따로 이렇게 분배해서 써주시면 x-1에 x제곱 마이너스 f의 1 이거는 우리가 3번에서 계산해서 수렴값을 알잖아요. 그쵸? 수렴값 4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극한은 요거 약분되면 위에 남은 식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1 넣으면 2 그리고 f의 1은 3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건 6이고요. 뒤에 거 계산한 거 4라고 아까 3번에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극한값 쓰시면 여기에 계산은 2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을 우리가 미분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짝이 어디가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규칙성, 그치? 그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 규칙성에 맞춰서 식을 변형해 줄 때 어떻게 식을 변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들한테 그 특강 안내 문자 선생님이 쫙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방학이 일단 여름방학이 별로 없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학기 그러니까 생각보다 3학년 친구들 중에 3-2를 안 하고 선행을 넘어온 친구들이 꽤 있고 그래서 3-2를 근데 여름방학이 거의 없을 예정이라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여름방학이 없으니 중간에 우리가 뭔가 점검하고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점검하고 좀 학습할 걸 그때 방학을 지금 땡겨 놓는 거니까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중간고사를 보기는 좀 무리여서 중간고사는 뭐 수행평가 대체된다고 하면 기말고사가 아마 1학기 전범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뭐 1학기 총정리 뭐 이런 거. 그래서 특강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특강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보내드렸으니까요. 사회 한국사 세계사요. 야, 삼국사 세계사는 거. 잘 한번 보시고 네, 해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얼마나 이제 3-4 가봅시다. 올해 학기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딴 거보다 올해 고3들이 참 좀 안 됐죠? 이런 심란한 상황 속에 입시도 이게 뭐 일정이면 오면 다 예년 같지 않을 테니 수험생들이 심란하죠. 올림픽은 할까? 난 못할 것 같은데. 도쿄는 계속 하고. 걔네는 계속 한대. 근데 올림픽은 해도 아무도 안 갈 것 같지 않아요? 누가 갈 수 있어? 일본인데 끼리 오는. 아니 그럼 정상적으로 이게 일정이 다 가능한가? 지금쯤 맞아. 한참 예선도 해야 되고 그들만의 리그. 국제 경기 다 해야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는데 기네스. 그리고 일단 이런 상황이면 사실 유럽 쪽 나라 선수들도 엄청 지금 걸릴 것 같은데 걔네들도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선수라고 안 걸리겠어. 뭐 아무튼 네 어렵네요. 자 3-4는 우리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개념할 때 뭐라 그랬냐? 뭐가 가능하면 뭐는 기본인 거지?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인 거야. 연속하면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거야. 둘 중에 뭐가 먼저야? 뭐가 전제야? 그렇죠. 미분이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인 거야. 미분이 먼저예요. 네. 자,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면 안 봐도 연속은 무조건이다. 이거 기억나죠? 수화에서 나왔던 참인명제.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라는 거 두부사살표. 그죠? 다 아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자,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네요.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 하였으니 미분 가능이 전제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성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fx가 x 절대값 x라고 할 때 이것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 자, 미분 가능성을 해봅시다. 자,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식 쓰시면 돼요. 리미트 뭐 있을까요? 얘는 식이 복잡하지 않으니 h라고 써볼까요? h분의 뭐 델타 x라고 써주셔도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델타의 x 기호 두 개를 써야 돼서 h로 대체해서 많이 써요. 그러면 여기는 a에서인데 우리 지금 x는 0에서 기준이 x는 0이죠.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a 플러스 h 써야 되는데 a가 0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fh 마이너스 f의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를 써야 되는 건데요. 여기다가 h로 문자 바꿔서 식을 써봅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 절대값 h 여기다가 0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밖에 있는 h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최종은 h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h를 계산하는 건데 0으로 가는 좌극하는 마이너스니까 그쵸? 마이너스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하자면 0으로의 좌극하는 여기에 대입되는 값이 정확히는 음수여서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h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차피 0의 좌극한이어도 그냥 0이나 마찬가지인 값이니까 여기 넣어서 계산할 때는 0을 넣을 거니까 그냥 0이고요.
우극한을 계산해봐도 이렇게 하면 얘가 플러스니까 그냥 h로 나오면 어쨌든 넣고 계산하는 건 0이니까 0이 나와서 이것의 극한값은 그냥 0이 나옵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얘가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극한 계산이지만 이게 뭐? 미분 계수의 개념으로 식을 써서 계산했을 때 그 값이 0으로 존재한다. 즉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계수를 계산해서 그 값이 존재하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미분이 가능하다죠. 따라서 이 식은 x는 0에서 미분 가능. 따라서 뭐다? 연속은 안 해봐도 성립한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근데 문제에서 다음 극한값을 a, fa, f 제곱이 뭐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 있잖아요. 어디요? 그 유제 3발서 문제.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유제 3-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계산하는 건 a에 해당하는 자리를 숫자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넣고 계산한 값이 나오는데 여긴 그냥 a로 줘서 이걸 계산한 결과가 a로 된 그냥 식의 형태로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쓰란 얘기예요. a가 포함된 그냥 식의 형태로 쓰라고. 자, 2번. 기본 3-4의 2번. 이번에는 주어진 fx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 값 x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여기서도 미분계수, 미분 가능성을 먼저 파악해 봅시다. 미분계수가 존재하는가? f의 x는 0에서니까 역시 x는 0에서가 기준이니까 h 플러스 0은 그냥 h겠고 f의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식을 직접 넣어서 쓰시면 h분의 여기에 h를 넣으면 h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h 플러스 3이 되고요. 여기에 0 넣어서 쓰시면 얘네들은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h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약분이 되지 않죠. 얘가 절대값에 묶여 있어서,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은 사실은 이미 밖에서 0을 넣으면 0이 돼버리는 인수가 그냥 절대값 상관없이 약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남은 절대값에 그냥 0 넣어서 0이다 이렇게 굳이 좌우 안 나눠서 계산해도 극한값이 나와요. 근데 얘는 절대값에 묶여있는 얘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좌우를 나눠서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h가 좌극한. 그러면 여기 식에 들어가는 이 절대값은 음수, 어쨌든 0보다 작은 쪽 음수의 값이 대입되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서 식이 h분의 h제곱 플러스 4h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를 이렇게 미분해서 보시면 h 플러스 4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h 0 넣으면 얘는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h가 우극한으로 간다. 그러면 요 절대값에 0보다 큰 값이 대입되는 거라 그대로 나오면 h제곱 마이너스 4h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h를 이렇게 지웠을 때 h 마이너스 4가 남고 그 h에 0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어때요? 좌우 극한이 같질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x는 0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결국 연속은 따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연속은 따로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연속을 한번 해볼게요. 연속. 우리 연속이 더 싫죠. 자, 연속은 해당하는 식을 해당하는 h를 아니구나. 0에서의 연속이니까 그냥 x를 0으로 보내서
f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보낼 때 이 극한 값과 실제로 여기에 0 넣었을 때 값이 같으면 된다. 이게 이제 연속 확인이죠. 네, 연속의 정의. fx 함수에 대한 걸 하고 있으니까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볼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은 f의 0이냐? 자, 여기에는 어차피 이 절대값은 좌우 극한 나눠서 여기 앞에 부호가 바뀌어도 x에 실제로는 그냥 0을 넣고 계산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0을 넣으면 부호 바뀌는 게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절대값만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냥 0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x 절대값 x에 다 0 들어가면 얘는 0, 얘는 0 되니까 3 되고요. 실제 함수값을 x에 0 넣고 계산해도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0으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연속이다. x는 0에서 연속은 성립하지만 미분 가능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은 하는데 미분은 불가능. 따라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는 참이지만 저걸 역으로 해서 연속하면 미분 가능이다는 참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럼 반대로 또 이거 우리가 배웠던 대오를 생각하면 뭘? 불연속이면 뭐예요? 미분 불가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참인명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참인명제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소단원, 두 번째 소단원인데 나와요. 넘겨보실까요? 쉬워요. 여기부터는 되려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식을 이제 통째로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원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미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게 미분 계수의 이런 정의 같은 거 쓰는 것보다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좀 자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도함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도함수라는 개념이 뭐냐 해볼게요. 도함수가 뭐냐? 칠판을 한번 치우고 도함수. 지금 우리가 미분계수를 처음 배운 상태에서는 다 뭐가 있었어요? 기준점이 있었어요. 어떤 특정한 기준점이 하나 있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계속 이것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 그럼 이런 개념이에요. 미분계수라는 게 어떤 곡선의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f라고 주어졌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 x는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 점 하나에서의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이거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지? 그런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모든 x에서 다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을 때 언제 매번 그 점마다 미분계수를 하고 있겠어. 어차피 이 함수 전체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죠? 미분이 가능하면 아예 이 식으로 그 미분 가능한 딱 x에서의 미분계수는 요거 계산하면 돼 하고 통일된 공식을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죠? 그래서 fx의 전 구간이 혹은 어떤 특정 구간이 모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미분 가능하다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그 식을 그 미분 가능한 범위 구간에 아예 식으로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표준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된 식을 새롭게 이제 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얘의 미분계수들을 구하는 식, 그 식을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함수를 우리가 fx의 도함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쓸 때 f-a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임의의 이 함수에 들어가는 임의의 x에 대한 미분계수라는 의미로 도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임의의 x에서의 함수 f의 미분계수.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구하는 거예요, 아예. 접선의 기울기. 특정한 x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f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근데 딱 특정한 a를 딱 정해서 그 a일 때만 구하는 게 아니고 임의의 x를 가지고 아예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공식을 구해놓으면 여기 x 바뀌는 거에 따라 그냥 그 식에 x만 딱딱딱 넣어가면 a일 때의 기울기, b일 때의 기울기 쫙쫙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를 일반화해서 구하는 게 바로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똑같아요. 임의의 값 a에 대해서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듯이 도함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fx의 도함수를 구해보자. 그래서 거기 도함수의 정의라고 해서 이렇게 예로 들어져 있는 거 이제 하는데요. 그 예를 가지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자, 이렇게 fx가 x제곱이라는 함수로 주어져 있어.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미분계수 공식, 일반화된 미분계수 공식을 아예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 쓸 때처럼 똑같이 그냥 임의의 a로 기준을 잡아요. 그죠? 근데 a를 값으로 정하지 않고 미지수로 그냥.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는 임의의 a를 정해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a를 임의의 a니까 내가 이 함수의 정의형 어떤 거든 그냥 넣으면 다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a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을 씁니다. 이거 분해 fx-fa 이렇게. 그러면 x제곱이 함수식이니까 함수식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쓰시면 a x-a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a로 가는 극한 계산하려고 하는데 분모 0되니까 분자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그 중에 x 마이너스 1 이거 지워지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x a로 가는 거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여기 플러스 되겠네요. a 넣으면 뭐 되는 거예요? 2a 되는 거죠? 즉 f의 함수를 가지고 임의의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얼마다? 2a다. 근데 어차피 a가 해당하는 이 도함수의 정의역인 x 중에 뭐든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a에다가 1 넣으면은 1에서의 미분계수, 2면은 2에서의 미분계수 바로바로 나와버리는 거지. 임의의 a를 넣었을 때 미분계수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인 함수로 표현하고 싶으면 함수의 정의역은 x로 넣는 게 익숙하니까 여기에서 a를 최종적으로 x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이게 함수 fx의 도함수식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화된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도함수라고 부르고 이제 여기 x 자리에 정의역 x값 뿅뿅뿅 넣으시면 그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도함수. 자, 그러면 그래서 그 도함수 개념 써 있는 페이지에 박스 안에 보시면 도함수의 표현을 되게 여러 가지로 해요. 함수를 어차피 fx를 y라고도 쓰니까 y 다시라고도 쓰고요. 얘가 함수고 얘가 도함수. 이렇게 쓰면 이거 잘리겠네. 카메라에 좀만 옆으로 쓸게요. 여러분 안 지우셔도 돼요. 자, 함수 표현을 y는 이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표현을 할 때 그 함수의 도함수는 y값에 이렇게 다시를 달아주시면 돼요. 혹은 f-x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결국은 미분계수라는 것도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하는 거죠. 그걸 굉장히 아주 극한의 구간에 의해서 대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 아주 작은 x의 차이분의 아주 작은 그때의 y의 차이. 이 d가 델타인데 우리 델타가 그 차이라는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아주 국소의 작은 범위로 들어가면 이렇게 스몰 d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y가 fx니까 요 y를 얘로 바꿔서 모양을 fx의 아주 작은 차이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이 소리 얘를 함수 쪽에 쓰시면 되고 얘를 여기다 써야 돼요. y dx분의 dfx 이렇게. 그리고 아주 작은 구간의 x에 따른 그만큼의 여기 fx에서 fx를 요 밑에다가 내려서 쓰기도 하는데요. 뭐 그건 표현이라서 그렇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이거. f-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풀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도함수 구하는 이 일반화하는 연습을 좀 더 해볼게요. 자, 보기 1. fx는 x세제곱의 도함수를 구해보자. 자, 똑같다 그랬어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공식을 그냥 쓰시고 마지막을 그냥 a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a를 x로 바꿔줘서 일반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분계수 공식 그대로 씁니다.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fa. 그러면 식 바로 쓰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해서 쓰시면 이거 분의 x-a,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따라서 이렇게 0 만드는 인수들 나누고 남은 식에 a 대입해서 하시면 a제곱, a제곱, a제곱. 그래서 3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계산하는 게 우리가 f-a, a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처음과 결론을 짝을 지어서 쓰시면 함수 fx에 대한 a에서의 미분계수는 a의 제곱에 3을 곱하면 계산되는 형태로 나온다. 즉 여기 a가 임의의 a가 될 수 있으니 a를 이제 바꿔가면서 넣으면 그때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이거를 보다 일반화해서 우리가 익숙한 정의역의 문자인 x로 쓰시면 더 예쁜 이렇게 도함수의 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한번 두 번 하니까 또 좀 훨씬 낫지 않아요? 아닌가요? 네,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느낌은 항상 서로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보기 2. 일단 보기 2까지 할게요. 보기 2까지. 자, 보기 2.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요 함수의 미분 단원 들어가서 했던 전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fx는 x제곱 플러스 x 라고 되어 있고요. 구간 1에서 3 여기 지금 네모난 괄호니까 1 포함해서 1부터 3까지란 얘기죠.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은 주어진 구간의 x 값의 차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죠. x 값의 차이 분의 그때의 y 값의 차이니까 f의 3과 f의 1의 차이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2분의고 3 넣으면 9, 12 1 넣으면 2 해서 5 나오겠네요. 그쵸?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5가 나온다.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계산해보자. 리미트 x는 2에서니까 x를 2로 보내면서 임의의 x와 2에서의 차이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의 차이 계산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으로 만드는 인수 지우고 2 넣으면 5! 미분계수도 5가 나오네요. 놀랍구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미분계수. 얘가 f-2라고 쓸 수 있겠죠.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 이거는 특정 원값 2에서의 미분계수였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일반화하는 도함수를 구해보자. 그럼 3번은 우리가 지금 2번에서 2로 놓고 했던 자리를 임의의 문자인 a로 놓고 하시면 되겠죠. 3번 도함수를 구해보자. 자, x를 임의의 a로의 극한을 보내고 x를 극한을 보내는 값과의 차이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의 차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했을 때 x-a 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이렇게 x제곱 빼기 a제곱 x 마이너스 a 계산하시면 얘네 둘이 계산해서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만들고 플러스 x 마이너스 a 만들죠. 이거를 x 마이너스 a로 나누면 0으로 만드는 x 마이너스 a의 인수가 이렇게 다 나뉘어져서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온다? 2a 플러스 1이 나온다. 따라서 임의의 a에서의 미분계수는 a를 2배 해서 1 더하면 된다. 따라서 여기를 보다 일반화해서 x로 바꿔주면 fx의 도함수 f-x는 2x 플러스 1이다. 그렇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